이번 시간에 우리 차트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차트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는데, 이런 차트를 만들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차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이제 표 작성한 거 있죠. 이 작성한 표를 이용해서 이 표에서 작성한 그 데이터들 있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차트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표를 잘 만들어야, 표를 만들 때 이런 데이터가 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이런 데이터를 내가 잘못 입력하게 되면 차트도 이상해지겠죠. 그래서 그때 차트를 만들 때 1번 문제 보니까 차트의 데이터는 표 내용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표 있죠. 표 그 내용에서 지역별로 1970년, 2000년, 2020년 이 값만 이용할 것,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거는 보면은 지역 서울이다, 부산이다, 평양이다, 청진이다 하고 있죠. 우리 이 차트에서 범례 부분을 봐도 서울, 부산, 평양, 청진하고 그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에서 가로축 보자고요. 가로축을 보니까 이제 1970년, 2000년, 2020년 그렇게 이제 세 개가 있죠. 우리 거는 2035년도 있지만 이 데이터는 이용하지 않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연도는 요 세 개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차트를 만들 때 지금 여기서부터 요만큼 이제 데이터 범위를 지정해서 우리가 이 차트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차트의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작업 한번 해보자고요. 자, 얘네들을 작업할 때도 우리가 앞에 섹션에서 하던 거 있죠. 수험번호 빼기 이름. 그걸로 이제 우리가 표까지 이제 만들어 놨잖아요. 그 파일 불러와서 계속해서 작업할 겁니다. 그리고 이 한글 프로그램은 우리 문서 작성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픽을 우리가 처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글씨를 쓰거나 이제 표를 만들거나 할 때는 큰 무리가 없지만, 이 한글 프로그램에서 차트를 만드는 이런 작업에서는 오류가 가장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만들다가 중간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으니까 차트를 만들기 직전에 바로 저장을 꼭 해놓고 차트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앞에 섹션에서 이제 표까지 만들어놨죠. 표를 다 만들었으면 이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저장을 할 때는 이 디스켓 모양 이 아이콘을 눌러주면 되죠. 이 아이콘을 이제 클릭할 때는 몇 번 클릭해야 돼요? 딱 한 번만 클릭하지 마세요. 여러 번 클릭하세요. 왜? 한 번 누르다가 잘못 눌러서 안 눌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클릭해서 꼭 저장을 하세요. 내가 얘를 아무리 많이 클릭을 해도 뭐 화면상에 저장이 됐습니다, 뭐 그런 말이 안 떠요. 안 뜨는데, 얘를 한번 클릭하면 클릭할 때마다 계속해서 저장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요 표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지역부터 시작해서 요만큼 범위 지정해 주고요. 우리가 이제 차트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범위가 지정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맨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차트하고 있죠. 이 차트에서 우리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만들 거니까 세로 막대형 중에서 묶은 세로 막대형, 이 첫 번째 게 묶은 세로 막대형이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갖다 대면 누적 세로 막대형, 그 오른쪽에 또 갖다 대면 100% 기준 누적 세로 막대형 하고 그렇게 이제 제목이 뜨죠. 뜨니까 이런 제목들 잘 확인하시고 이제 우리가 차트를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해서 문제에서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해라 그랬으니까 그냥 묶은 세로막대형 얘만 이제 클릭을 해주면 돼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차트가 이렇게 짜잔하고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차트가 만들어질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표 있죠. 표 위쪽에 이제 기본 차트가 만들어지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차트 데이터를 이제 편집할 수 있게 이렇게 창이 하나 더 떠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표를 만들 때 이미 작성했던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차트 데이터를 편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X 버튼 눌러서 이 창은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맨 위에 보니까 이제 차트의 제목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 자, 우리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게 되면은 차트 데이터는 표 내용에서 얘네들을 이용해라. 얘네들만 이용했죠. 그리고 종류는 이제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작업해라. 그렇게 만들었죠. 그럼 이제 3번이 우리 제목에 대한 거예요. 제목은 굴림, 진하게, 12포인트 이렇게 이제 서식을 설정하래요. 그리고 그때 제목은 뭘로 써라? 남북 주요 도시 인구 현황으로 그렇게 이제 입력하라고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차트 제목 한번 넣어보자고요.
자, 차트 제목이라고 써져 있는 거 요거 글씨 있죠? 요 글씨를 한번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차트 제목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제목 편집으로 우리가 들어가 주면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차트 글자 모양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럼 여기서 이제 글자 내용을 우리가 이곳에다가 직접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곳에다가 이제 남북 한 칸 띄고 주요 도시 한 칸 띄고 인구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을 직접 이곳에다가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차트의 제목은 이제 굴림 진하게 12포인트라 그랬어요. 굴림 진하게 12포인트요. 그럼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언어별로 이제 설정해라. 한글 글꼴, 영어 글꼴하고 따로따로 설정하게 돼 있죠. 돼 있지만 여기는 우리가 아까 한글만 썼어요. 한글만 썼다고 해서 한글만 우리가 수정하는 게 아니라 한글, 영어 둘 다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옆에서 화살표를 찍어서 굴림이라는 거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쭉쭉 올라가서 굴림이라는 거 찍어주고요. 영어 글꼴도 우리 굴림이요.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서 이제 굴림하고 나오면 굴림이라는 거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한글 글꼴, 영어 글꼴 둘 다 굴림으로 이렇게 변경시켜주고, 그리고 진하게 12포인트라 그랬죠. 그래서 속성에 보면 여기 첫 번째 게 진하게죠. 진하게 요거 찍어주고, 글자 크기는 지금 14포인트로 되는데 요거 이제 아래쪽 내려가는 거 클릭해서 12포인트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 3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한 게 제목 입력했고요. 글꼴, 굴림으로 이제 둘 다 변경을 시켰고, 진하게 12포인트 여기까지 한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남북 주요도시 인구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들어갔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제목에 대해서 이제 속성을 바꾸래요. 속성을 바꾸는데, 그때 차트 제목 속성은 채우기는 하향으로 하고 테두리 집어넣으래요. 그리고 그림자는 대각선 오른쪽 아래로 해서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때 테두리는 보니까 테두리는 까만색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오른쪽 아래쪽으로 해서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채우기라는 거는 이 제목 칸 있죠. 이 칸 안에 그 채우기 색깔 면색을 우리가 하얀색으로 그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차트 제목이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차트 제목 속성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오른쪽에 개체 속성 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뜨면 여기 보니까 이제 채우기다 하고 써져 있죠. 그래서 채우기는 지금 요거 하얀색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고요. 그때 이제 선의 색깔이요. 선의 색은 이제 까만색 요거 이제 찍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림자도 집어넣어야죠. 그림자 집어넣을 때는 요 두 번째 거요. 요 두 번째 거 이제 마우스 카트에 보면 효과라고 있습니다. 이 효과에 들어가게 되면 그림자다, 네온이다, 옅은 테두리다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그림자 설정할 거예요. 문제에서 이제 대각선 오른쪽 아래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거 얘를 찍어보면 대각선 오른쪽 아래로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얘만 이제 콩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차트 제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개체 속성창은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니까 이제 제목 이외에 전체 글꼴은 굴림 보통 10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축 제목과 범례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그렇게 이제 처리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차트를 봤을 때 범례는 지금 오른쪽에 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세로 축을 봤을 때 왼쪽에 이렇게 단위 10,000명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들어가 있죠. 이런 제목도 이제 넣어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축 제목부터 설정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우리 거는 보면은 축 제목이 없잖아요. 그죠? 축 제목 이제 집어넣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축 제목을 집어넣을 때는 차트에다가 이제 구성을 이제 추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맨 위에 보게 되면 차트 구성 추가하고 있습니다. 얘를 이제 클릭해 주고요. 우리는 축 제목을 집어넣을 건데 기본 세로 축에다가 우리가 제목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 세로라는 거 선택해 주면 됩니다. 선택을 했더니 축 제목하고 이렇게 떴죠. 그러면 그때 이 제목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우리가 제목 편집으로 들어가 주면 돼요. 그럼 이제 축 제목을 쓸 수 있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가로 열어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단위 한 칸 띄고 콜론 찍어주고 한 칸 띄고 한 칸 띄고 명 하고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축 제목에 대해서도 이제 서식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제목 이외에 전체 글꼴은 굴림 보통 10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얘도 이제 하나의 축 제목이죠. 축 제목은 상관없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 제목은 우리 차트 제목 얘기하는 거예요. 차트 제목 빼고 나머지 글꼴은 굴림 보통 10으로 해라.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축 제목 요렇게 집어넣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우리 글꼴 이제 설정할 수 있게 돼 있죠. 여기서 이제 굴림이라는 거 이제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위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굴림이라고 이제 한글 글꼴 만들어 주고요. 영어 글꼴도 똑같이 이제 굴림으로 그렇게 설정해 주면 되죠. 굴림 보통 10이라고 했습니다. 굴림으로 다 설정했으니까 글꼴 크기는 10포인트로 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죠. 그리고 속성은 보통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하면 돼요. 만약에 뭔가 선택돼 있으면 체크 해제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설정이요. 설정 누렀더니 단위 10,000명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축 제목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 문제 그림 보게 되면 단위 10,000명 하고 지금 이렇게 이제 가로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지금 우리 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모양도 이제 변경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 축 제목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축 제목 속성이라고 있습니다. 축 제목 속성에 들어가면 지금처럼 개체 속성 창이 이렇게 짜잔하고 떠요. 그때 이 글 상자의 글씨 방향을 우리가 바꾸는 거는 요 오른쪽 끝에 보게 되면 얘가 크기 및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크기 및 속성이라고 돼 있죠. 이 크기 및 속성에 들어가게 되면 글상자라고 있고요. 글상자 얘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글자 방향을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뜹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로로 나타내 주세요라고 해서 가로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이제 가로로 바꾸는 거는 개체 속성에 들어와서 크기 및 속성에 들어간 다음에 글상자 선택해주고 글자 방향을 가로로 이렇게 이제 설정하면 되더라. 요거 이제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설정할 거 다 설정했으니까 이제 X 버튼 눌러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글꼴을 얘 아까 바꿨고요. 그 다음에 얘도 바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 게 범례도 이제 글자 모양 이제 지정해 줘야 되고요. 1970년, 2000년, 2020년 요것도 이제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0부터 시작해 1200까지 이렇게 있죠. 얘네들도 이제 우리가 설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일단 우리 범례부터 좀 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 문제 그림부터요. 자, 문제 그림 봤을 때 범례 보니까 범례에 지금처럼 범례가 오른쪽에 있는데 이 범례가 이렇게 이제 테두리가 쳐져 있죠. 근데 지금 우리 거 보게 되면 범례는 그냥 범례만 있지 이 테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글자 모양도 우리가 바꿔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범례를 바꿀 거니까 범례를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글자 모양을 편집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일단 글자 모양부터 바꾸자고요. 글자 모양이 들어가서 굴림 보통 10으로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한글 글꼴 영어 글꼴 둘 다 우리가 굴림이라는 거 우리가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우리 보통 10으로 하라 그랬어요. 크기는 10으로 되니까 그냥 놔두면 되고 속성은 이제 보통 모양으로 하라는데 아무것도 설정된 게 없죠. 없으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우리가 설정 버튼만 딱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가 바꾼 게 굴림으로만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정 누르게 되면 이제 글자 모양 바뀌었고요. 이곳에다가 이제 우리가 테두리도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때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범례 속성으로 들어가주면 됩니다. 범례 속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창 오른쪽 끝에 보게 되면 우리 개체 속성 창이 이렇게 짜잔하고 뜨죠. 그때 이 첫 번째 게 이제 그리기 속성이거든요. 그리기 속성을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채우기 색, 선색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선색을 이제 까만색으로만 설정해 주면 돼요. 그랬더니 테두리가 이렇게 까맣게 들어갔죠.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테두리 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개체 속성창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갑축하고 우리가 항목축의 서식도 굴림 보통 10으로 이제 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 숫자 써있는 곳부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글자 모양 편집으로 들어가주면 되겠죠. 들어가서 여기서 똑같이 아까 했던 것처럼 굴림이요. 그리고 영어 글꼴도 굴림이요. 그래서 둘 다 굴림으로 고치고 속성은 아무것도 선택된 게 없고 보통 모양 맞고 크기는 10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굴림으로만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설정이요. 그 다음에 이제 1970년, 2000년, 2020년이요. 자, 얘네들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글자 모양 편집에 들어가서 글꼴을 전부 다 이제 굴림으로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한글 글꼴도 영어 글꼴도 둘 다 이제 굴림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시켜주면 되고 크기는 10포인트 돼 있고 속성은 따로 설정된 게 없죠. 이 상태에서 이제 또 설정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문제 그림이랑 좀 비교 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을 봤을 때 문제 그림에는 이렇게 가로축에 주 눈금선이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우리 거는 주눈금선이 있다고요. 자, 우리가 주눈금선 없을 때는 지금 이 주눈금선 있죠? 눈금선 중에서 아무거나 여기도 눈금선이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쭉쭉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만 선택하게 되면 이 주눈금선이 싹 다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그냥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해 버리면 됩니다. 했더니 지금처럼 주눈금선이 싹 다 이제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봤더니 여기에 있는 거 이제 차트 조건에 써져 있는 거 거의 다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차트의 제목과 범례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해라. 그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해야 되냐? 우리 출력 형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작성한 표 있어요. 이 표의 너비랑 우리가 만든 이 차트의 너비가 동일하죠. 그래서 이 표 크기에 맞게끔 우리가 차트의 너비도 이제 조절해 주면 되고, 그리고 이 표 아래쪽에 지금처럼 이 차트가 오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차트가 이제 그림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우리 일반 글씨처럼 취급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차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개체 속성으로 먼저 들어가요. 들어가게 되면 이곳에 위치해 보게 되면 이제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있죠. 요거 이제 한번 선택해주고 글자처럼 취급해주고 그리고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하나의 글자처럼 취급되기 때문에 이 표 밑에 이렇게 이제 위치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너비를 이제 우리 비슷하게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도표랑 비슷하게 표랑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조절해주고 세로 높이도 우리가 적절하게 이제 조절해주면 돼요. 지금 우리 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0부터 시작해서 200, 400, 600, 800, 1000, 1200 하고 돼 있죠. 근데 우리 문제 그림 보게 되면 0이다, 500이다, 1000이다, 1500 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거 이제 수정해 주면 됩니다. 요걸 이제 수정하는 방법은 우리가 세로 높이를 조금 작게 조절해 주면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그림과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끝이요. 그래서 우리 문제 그림에 비교했을 때 만약에 범례가 됐든 아니면 축 제목이 됐든 뭔가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서 이제 조절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차트의 제목이 됐든 범례가 됐든 이런 여러 가지 차트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의 이제 크기나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지 상에서 따로 지정된 건 없지만 그래도 출력 형태와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해서 만약에 위치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으면 조금씩 위치, 크기 조금씩 조절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차트를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문제지랑 비슷한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다면 따로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이제 차트 작성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차트 작성이 이제 끝났으면 다 했으면 우리가 또 저장 버튼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차트 작업을 할 때는 뭐 따로 단축키를 많이 쓰지 않았어요. 거의 대부분 이제 마우스로 우리가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단축키도 거의 없으니까 이 차트 작성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처음 할 때는 조금 힘들 수가 있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문제 계속해서 풀다 보면은 어차피 시험 문제 나오는 그런 기능들이 다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쉽게 적응하고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ITQ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합격 비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반복 연습이요. 꼭 반복적으로 꼭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